안녕하세요. 아임그라운드 업글 마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수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렇게 메모를 해둔 내용이 있어서 우연찮게 발견해서 메모를 읽어봤더니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되고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은 부자 가족으로 가는 미래 설계라는 책이고요. 이영권 박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물론 제목처럼 부자 가족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직업, 재테크 수단, 마인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굉장히 유독 이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이 내용을 2페이지 가량 꼼꼼하게 메모를 해두었더라고요.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운 부모들의 20가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잘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성공적으로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저도 메모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 중에 제가 꼼꼼히 체크를 해보니까 아직 너무 부족하고 턱없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실천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라는 부분들을 좀 공유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가지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중에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리고 싶은 제가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깔끔한 외모에 신경을 쓴다. 아주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출을 할 때 그래도 여성으로서 조금은 아름답고 또는 단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기관리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올해 제 목표에도 외출할 때 항상 커리우먼의 모습으로 외출한다라는 게 제 목표에 있기 때문에 나갈 때 아무래도 요만큼은 신경을 더 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말한다입니다. 부모의 언어 습관은 자녀의 언어 습관이 되기도 하죠. 보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란 바나나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어때요? 노란 바나나가 생각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빨간 토마토를 생각해! 라고 하면 빨간 토마토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듯 말을 뱉는 그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부정이 계속 내 머릿속에 남게 돼요. 생각하지 마 하는 그것이 생각나게 되는 것처럼 그거 하지 마 하면 그것이 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대신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걸 하면 어떨까? 이걸 한번 생각해봐 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생각이 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호칭을 쓴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아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아유 왼수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기왕이면 좋은 존칭으로 그 존칭의 에너지가 우리 아이들이 오롯이 받아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불러주는 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폰이 생겼을 때 제 폰에 아이들의 번호와 이름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해두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날 것이라는 확신이 저도 너무너무 들고 있어요. 왜? 저는 이렇게 불러줬고 불러주는 대로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내용인데요. 꿈을 주는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라고 해서 꼭 돈을 많이 들이고 고급스럽게 한다기보다 꿈을 줄 수 있는 인테리어는 엄마의 어떤 센스와 감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드는 방법 안에서 약간의 인테리어를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 화사한 색깔의 벽지를 바르지 않고 제가 페인트를 이렇게 손수 딸과 칠했고요. 그 위에 긍정적인 문구, 또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의 스티커를 붙여서 곳곳에 붙여놓은 결과 지나가면서 보게 되고 그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내용이 내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화분처럼 거실만 해도 4개의 화분이 있어요. 자연이 주는 또 초록이 주는 이 싱그러움이 주는 어떤 편안함이 있잖아요. 편안함 속에서 창의력은 나올 수 있죠. 창의력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엄습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움 속에서 창의력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화분을 웬만하면 좀 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뒤에 있는 화분도 되게 싱그럽잖아요. 저도 이 공간에 있으면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식을 해준다라는 7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좋아하는 음식도 해줘요. 많이 해주는 편이지만 그 속에 꼭 끼우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으니 엄마가 주고자 하는 이 음식도 함께 먹으렴. 그래야 균형이 잘 맞단다. 라고 저는 좀 영양소를 좀 신경을 써서 음식을 해주는 편이고, 좋아하는 음식과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을 함께 주는 편입니다. 이게 의무와 권리 영역이죠. 먹고 싶은 것은 권리라면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잖아요. 먹어야만 하는 음식도 함께 주는 거죠. 아이들이 음식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는 세상이잖아요. 꼭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해야만 하는 그것을 반드시 했을 때 주어지는 게 바로 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밥상머리 교육에서도 의무와 권리는 항상 공존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자, 8번째는요. 작은 일도 축하해준다 입니다. 아이들이 큰 어떤 성취를 하면 참 좋겠지만 아이들 선에서는 너무나 작은 것도 작은 성취일 수 있잖아요. 작은 성취가 또 다른 도전을 낳고 또 다른 도전이 또 다른 성취를 낳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칭찬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요. 사실 칭찬은 저도 춤추게 합니다. 누가 저를 칭찬해주면 더 잘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 아닐까요? 자, 9번째는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한다입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희한하게 눈에 들어오고 지적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지적을 훨씬 더 엎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7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했던 저희 집의 과업이 무엇이었냐면 스스로 자신의 장점을 100가지를 찾아보기였어요. 그걸 다 엑셀 파일에 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커가면서 본인들의 어떤 장점을 보면서 흐뭇해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굉장히 잘했던 과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업은 20살 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겠죠. 그러고 보니 저도 100가지의 장점을 찾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12번째,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다인데요.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설령 오늘 우리 아이의 행동이 너무나 부족하고 훌륭해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성장할 것이고 반드시 멋진 큰 사람으로 성장할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호칭을 쓴다와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15번째, 기쁜 아침을 만들어준다 입니다. 기쁜 아침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에는 저는 음식이 좀 포함이 돼요. 이 기쁜 음식을 맞이하면서 두런두런 그런 나누는 대화가 아침에 그 에너지가 하루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충전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침에 어떤 짜증 섞인 대화를 나누지 않도록 노력하고 좀 건강한 음식으로 내 온몸의 세포를 좀 일깨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제가 엄마로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16번째 습관은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그 모습을 나는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평소 잘 챙기지 못했던 소중한 것을 챙기는 습관을 가져보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도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번째 부분이 아이에게 글을 쓴다입니다. 순간순간 편집글을 써줄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일기장을 사서 육아 일기를 썼어요. 두 아이의 일기장이고요. 똑같은 것을 어떻게 마침 또 구입을 추가로 하게 돼서 20살일 때 줄 선물이에요. 뱃속부터 태교 일기를 썼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꽤나 두꺼운, 아주 두꺼운 일기장인데 아주 반도 못 썼습니다. 다 채워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아마도 20살 때 성인식 날 우리 아이들한테 이 선물을 준다면 굉장히 그 어떤 선물보다, 물질적인 선물보다 뜻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뱃속부터 쓰지 못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 괜찮아요. 지금부터 오늘 시작하면 되죠. 오늘이 그 시작이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가 성공적으로 키워지길 바란다면 부모가 꼭 가져야 될 20가지 습관 중에 몇 가지 제가 실천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